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23% 하락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 기관들 다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락했는데 2.31%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보면은 홍콩 증시도 하락을 했고 일본이나 중국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는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세계 시장 증시 흐름을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거 보면은 최근 1년간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저점을 3월 23일 날 찍고 난 다음에 한 5월 말 6월 초 요 정도까지는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예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시장이고요. 또 그리고 일본 시장을 보면은 아시아 쪽이죠. 최근 1년 보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렵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5월, 6월 초 요까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죠. 또 그리고 유럽 증시 중에서 영국도 한번 보면은 영국도 비슷해요. 아시아 쪽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슷한 무렵에 일단 저점을 찍고 비슷한 시기에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 부근에.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회복하던 시기는 미국 연준,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또 세계 각국 국가 중앙은행 전부 다 나서서 무제한으로 돈 풀겠다고 난리를 부릴 때입니다. 돈을 엄청 풀 때요. 그러니까 그 이동성에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오르지 않은 것은 특별하게 요 때만큼 경기 부양 소식이 없었다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경기 부양을 하나 기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미국이죠. 미국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의원들 일부는 휴가 갔다 그럽니다. 협상이 지금 안 될 걸로 보고 그러면 9월까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튼 미국 경기 부양이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협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시장이 잘 가다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어져 붙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 돈을 푸니까 좀 올라붙인데 올랐다가 경기 부양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움직이려 그러면은 돈이 풀리거나 경기가 나아지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아져서 오를지 아니면 돈이 더 풀려서 오를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돈이 더 풀려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이 그림 자주 보여드렸다니까 스페인닷컴 사례인데 1차 유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2차 유행이 더 크게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도 지난번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조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당히 괜찮긴 하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정부에서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때 크게 증가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때가 대충 이태원 정도 되죠. 이태원 정도 되고, 요때가 보면은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좀 해외에서 유입이 많이 되었을 때고, 그 이후로 지금 다시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언제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가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어중간한데 앞으로 더 갈라 그러면 경기가 더 좋아지던가 아니면 돈이 많이 풀리던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다시 국경을 닫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을 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다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을,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떨어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요 떨어지는 요 기간 동안 다 국경을 닫아 버렸잖아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오지 마라. 뭐 중국 사람 우리나라 오지 마라. 뭐 외국 어느 사람 우리나라 오지 마라. 이렇게 문을 다 닫아 버렸다 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 풀어서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취한 조치는 뭡니까? 돈을 풀었다 입니까? 그럼 제가 이래 볼 때는 지금 2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돈이 풀려서 올라간다. 이렇게 나빠졌다가 시장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조금 올랐어요. 욕하다가 이렇게 조금 올랐는데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한 발 나아가려고 그러면 지금 미국 경기 부양 소식이라든지 뭐든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각국 정부에서 지금 돈 풀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2차 확산이 유행이 되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또 시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현재 시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이게 고점이 아닌가 조정 하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거나 또 아니면 경기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태라서 어중중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이 최근에 그 9월 15일 공매도 그리고 2차 유행 가능성 그리고 12월 달에 대주주 기준 변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오전 시황을 통해서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4,6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오늘 매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관들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이 기관들 이렇게 파는 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오래 투자하고 싶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투신도 지 돈이 아니다니까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좀 해주세요 하면 그런 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어중중하니까 앞으로 갈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중중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 자 지금 요 정도도 뭐 이것더라도 괜찮으니까 요소 좀 이래 올라가 좀 괜찮으니까 좀 돈 돌리도 해가지고 투신에서 사모펀드에서 팔아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신이나 사모펀드 뭐 돈 팔고 줘도 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들고 있는 게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걔들은 이거 뭐 해지해서 줘버리고 다음에 또 가입하면 또 수수료 따으면 되니까 달라면 주면 돼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업종들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업종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습니다. 의약, 유통, 철강, 운송장비, 증권 요거는 외국인들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거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오늘 테마주들도 궁금하다 아닙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테마주입니다. 수급 분석배가 텅텅 빗지요? 세력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자, 이거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종목 몇 종목 보유하지 않으면서 이런 종목 보유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고 나는 한 몇십 개 들고 있다. 아니면 종목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다. 이렇게 한다면 들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런 거 혹시나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5천원짜리가 그 이전 더 낮은 때도 있었겠죠. 3만원 갚으십니다. 자, 그럼 이거 몇 배 묻어요? 많이 묻죠. 심지어 8월 13일 어제는 뭐 8월 13일이면 거래 정지, 빵이니까 거래 정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됐다가 다시 재개하니까 이렇게 날아가 본 거예요. 지금 요거는 테마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냥 치료제 관련 테마주겠죠.
그리고 모토닉 운송 장비 쪽으로 모토닉이 오늘 날라붙어요. 뭐 요거는 고만고만한 중소형주입니다. 날라붙고.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동일 고무벨트 KNN DRB 동일 요 세 종목은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죠. 동일 고무벨트하고 요거 뭐 DRB 동일은 똑같은 회사죠. 요거는 시장 관련해 가지고 부산 시장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테마로 지금 오르는 거고, KNN 요것도 뭐 정치 관련 테마주죠. 어떤 정치인이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은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선거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선거일을 생각하면은 요거는 좀 더 일단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 KNN은 올랐는데 어떤 정치 테마주는 그 선거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는 좋은 흐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 많이 올라 보시면 돼.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들고 있다면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 외에 보면은 뭐 코스맥스나 H환불 이런 것들은 며칠 전부터 계속 마감 시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화장품 관련주죠. 그런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대충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 뭐 의약품 관련 테마주, 뭐 그린 뉴딜하고 몇 개 자잘한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오늘 업종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유통업을 보면은 유통업에서 이마트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유통업 관련해 가지고 면세점 쪽으로 돈이 들어왔죠.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이런 건 면세점 관련 아닙니까? 이거는 중국하고 관계가 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 지금 이마트, 야,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이마트는 한번 뭐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그건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워낙 많이 떨어졌죠.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마트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에, 수급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외국인 및 기관들이 좀 이렇게 샀어요.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많은 종목을 보유했을 때 그 중 하나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거고, 지금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요 한국전력은 한 며칠 전에 나왔죠. 저기 화장품 관련주 해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막 검색될 때 같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한국전력도 뭐 이거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만하죠. 지금 여기서 19,000원, 11,000원 하던 게 뭐 좀 한 몇 프로 올랐다고 해서 10% 올랐다고 해서 뭐 살 거는 아니죠. 그건 떨어진 걸 보세요. 또 이 종목이 망할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예전처럼 1990년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뭐 자리를 회복하기는 참 어렵겠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망할 종목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볼만하죠. 그나마 지금 현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에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여기 보면은 의약품 쪽으로 셀트리온도 긍정적으로 볼 만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유통업에서는 이마트,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뭐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 시장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딱 이걸로 정리하면 무조건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장이 떨어졌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경기 부양 소식으로 올랐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앞으로 더 간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지금 요 상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국이 문을 닫아서 경기 침체 우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거고, 또 이렇게 오른 것은 돈을 푼다니까 돈이 풀려서 오르는 거고, 이렇게 횡보한 것은 이렇게 치료제가 마땅치 않고 백신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경기 부양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좀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여름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막 초반에 돈을 갖다가 막 뿌리 뽑다 이 말이죠. 요것만 넘기면 된다고 뿌리 뽑는데,
계속 장기화되니까 뭐 돈을 계속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돈이 많은데 경기는 계속 경기가 따로 노는데, 그 정부에서 돈을 풀까 말까 너그적 그러니까 시장도 어중중하다 이 말이죠. 시장이 어중중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에이씨 지금 좀 팔아서 이 정도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기도 떨어질 수도,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 이해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이미 차익 실현해서 이익 확정을 짓는 물량들이 투신이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 때 어떻게, 지난번에 5월달에 연휴 때 일이 한번 터집었다 아닙니까? 이번 내일부터 또 연휴입니다. 3일간 정부에서 고생하십니다. 하루도 노세요 하고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해봤어요. 3일간 연휴가 되어보십니다. 자, 그래 되다 보니까 또 정부가 긴장이 되죠. 그렇지 않아도 확진자 수가 오랜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붙는데 이번 연휴 지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문을 닫는 거 보니까 이 틀림없이 또 재난지원금 밤새 줘야 되니 말아야 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문을 닫게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돈이 또 풀린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올 가을 겨울이 가는데 시장에 가는 거는 경기가 회복돼서 가는 게 아니라 또 돈을 풀어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에서 항상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 8월달 딱 지나서 9월달 있고 9월 15일 공매도 관련 결정이 있고 이렇게 2차 유행 기간이 있고, 이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나 확실한 건 12월달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됐든 지금 시장에 테마주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 중에서 택도 없이 오르면 현금을 좀 챙겨놔 필요는 있다면, 그런데 일부러 억지로 괜찮은 종목인데 현금 챙길 목적으로 다 팔 필요는 없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2차 유행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유럽에서 벌써 문 닫기 시작하고 또 각국의 확진자 수가 드러나면은 이제 문 닫는 거는 그건 닫는다고 봐야 되긴 해. 만약에 그렇게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청회 열어가지고 판단 잘못해서 외국인들이 간이한 거니 공매도의 순기능이 뭔지 압니까? 올라간 주식 떨어뜨리는 게 순기능이랍니다. 올라가는 주식 떨어뜨리는 게 순기능이래요. 제자리를 찾아간답니다. 그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죠. 희한한 소리를. 그래서 판단 잘못해가지고 2차 유행 전에 9월 달에 공매도를 갖다가 뭐 하는 걸로 해버렸다. 공청회 했더니 공청회가 어떤 과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해버렸다. 그래 되면은 2차 유행이 확실시 되면 공매도 안 나오겠습니까? 확실히 나오겠죠. 그래 되면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늘어난 상태에서 테마주도 막 돌아가는 가운데 막 공매도 때리고 시장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현금을 딱 챙기고 있으면 출렁출렁 할 때마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부터 서서히 테마주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이 무슨 실적이 좋아가지고 오르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 백스윙도 없는데 의약품주들이 와 오르노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 정말로 그게 뭐 회사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양심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택도 없네 하고 팔아보면 돼요. 팔아서 현금을 딱 챙겨지고 있다가 지금 제가 볼 때 공매도는 일단 한다고 보는데 이거 판단 미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9월 15일날 공매도 한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개인 너것도 해라 하고 누구도 하니까 외국인들도 하라 하고 공매도의 순기능, 다시 말씀 순기능, 올라간 주식을 떨어지게 만드는 게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대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들어오는데 시장 떨어뜨려서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공매도 허용해가지고 뭐 외국인 너가 한국 시장 주식시장 좀 떨어뜨려가지고 돈 벌어 쳐무세요. 이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공매도를 갖다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잘 아는 놈이 아니라가 모르겠는데 일단 익명으로 이야기할게요. 진짜 옆에 있으면 빠마테 시리프 보여야죠.
진짜 대단한 소리 내서 밟아봐야지 한번 진짜.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겠어요. 대응해야죠. 대응. 현금 부유 확보를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무리하게 하지 말고 테마적으로 오는 것들 가지고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 연휴입니다. 자, 연휴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